6월 7일인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사건 이천 및 수사 촉구와 관련한 이 철험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용 전문은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수처에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라면 초법적인 월권을 서슴지 않는 정치검찰만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첫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입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은 검사 범죄를 감추기 위한 꼼수를 실행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감찰로 판사 사찰이 사실로 밝혀져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의 수사를 맡겼음에도 윤석열 검찰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다음해 1월 공수처가 출범하자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기는커녕 부랴부랴 열흘 만에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단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분을 하여 사건을 덮고 공수처에 대한 사건 이첩 의무는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이자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검사 범죄 앞에서 구부러지는 칼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도 감찰부에 임은정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사본으로 재배당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해 공소시효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사건도 감찰부에서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증거인멸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검찰권 남용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률에 따라 검사의 비위와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합니다.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은 전적으로 공수처가 전속적, 우선적 권한을 갖습니다. 검찰 내규에 기초한 사전 판단으로 검사의 범죄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그 어떤 권한도 법률이 검찰에 부여한 바 없습니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이후 경찰이 인지 통보한 건수는 127건인데 반해 검찰이 인지 통보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합니다. 비공개 예규의 존재를 몰랐다면 검찰 수사력의 한계를 탓하겠지만 비공개 예규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첩을 막아온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검찰이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법적 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사건은 이첩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비공개 예규에 의해 검찰이 불법적으로 자체 종결한 검사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검찰 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이러한 무법적인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과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통할하는 법제처도 검찰의 무도한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 무오류주의라는 환상의 철옹성에 갇힌 검찰은 검사가 룸살롱에서 누린 접대비를 멋대로 줄이고 총장 측근 검사 범죄 사건에 대한 재배당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가로막는 검찰의 월권을 바로잡고 법률로 부여한 공수처 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통해 검찰이 덮었던 검사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수처의 권한을 침해한 범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검찰이 공수처 출범 열흘 만에 이 밀실에서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 제 식구 감싸기란 범죄 행위를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셀프 면죄부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 첫 결과물이 윤석열의 판사 사찰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점을 지적을 한 거죠. 이 밖에도 제 식구 감싸기의 여러 범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공수처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묵인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해라. 검찰의 월권을 바로잡으라면서 처벌을 촉구한 내용인 겁니다. 제가 지난 5월 26일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검찰이 공수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KBS의 취재를 통해서 검찰이 이 공수처로 검사 비위 사건의 이첩을 막는 대검 예규가 드러나면서 이 검찰이 주장했던 바는 이런 거였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해야 가능하니까 인지한 이후에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명문화된 공수처법에서는 발견 즉시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혐의를 어느 정도 밝힌 이후에라며 공수처법에
자신들이 급조한 이 예규를 들이민 거죠. 문제는 이러한 밀실에서 만들어진 비공개 예규를 통해 공수처 이첩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이미 공수처가 알고 있었다는 것도 KBS의 취재로 드러났던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공수처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KBS의 취재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참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에 대해서 송기현 의원이 비공개 예규 그 전문을 공개하면서 밝힌 보도 자료에 따르면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하고 그 직후인 2월 1일 비공개 예규가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검찰은 이후에 진행된 수사 간 실무 협의 과정은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공수처와 경찰에게 이 지침 제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밀실에서 진행된 검찰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공개 예규 전문을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참 가관인데요. 송기현 의원이 지난 6월 3일 비공개 예규 그 전문을 입수를 해가지고 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JTBC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을 해도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검사는 요청에 응할 수 없도록 한다. 검찰의 비공개 예규 구조 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공수처법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에 해당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죠. 다른 수사기관의 이송 또는 이첩해서 안 되는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 검찰 비공개 예규 13조 1항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진정과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입건이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조사 진정 사건은 이첩해서는 안 된다. 13조 2항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접수된 조사, 진정 사건이 무혐의 처분 등 불입건되면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자기 식구들인 검사들의 비위 사건에 있어서는 셀프로 수사하고 셀프로 종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밀실에서 만들었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현행 법률에 대해서 성역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비공개 예규를 통해서 검찰 공화국을 만든 셈인 겁니다. 이러한 예규를 통해 처음으로 막아세운 것이 바로 윤석열의 판사사찰 문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인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줄여서 사세행에서는 7일인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상철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 2 담당관 등 이 6명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사세행 김한매 대표는 윤석열, 한동훈, 성상욱은 검찰 고위직으로 적법하게 직무수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재판부의 개인 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의 이 직권을 남용했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조남관, 조상철, 명점식은 윤석열 등 검사의 직권남용 범죄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강행했기에 적법한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나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죄책을 져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 불법 사찰 혐의에 관한 수사를 고의로 해태, 직무유기한 죄책도 함께 강조했다고 하죠. 자,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검찰의 비공개 예규가 드러난 시점에 민주당의 철험회도 그리고 사세행이라는 시민단체도 함께 나서가지고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을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란 폭주기관차의 횡포를 막아세우는 것, 바로 공수처가 할 일이죠. 부디 공수처는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자신들의 본분을 확실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개혁보다 민생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좌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다시 답답한 개혁 속도, 어물쩡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민주당에게 다음이란 없을 겁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멤버십 가입과 구독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